응? 얘들아, 우리 속도가 속도 다 배웠지? 자, 우리 속도가 속도를 잘 얘기해 봅시다. 알겠지? 봐봐. 우리가 수투에서도, 얘들아, 봐봐. 조용히 해. 수투에서도 속도랑 가속도를 배웠잖아. 근데 수투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하고 위치는,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 그리고 위치라는 것까지 배웠지, 그지? 위치 얘는 좌표 평면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상에서의 움직임이었지?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이었지? 근데 내가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0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점 P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내가 P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px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그냥 위치를 만나 수직선상에서 움직인 거니까 x가 3이면 3의 위치에 있는 거고 5면 5의 위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점 P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점 P야. 여기가 수직선이야.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지? 점 P가 움직이는 것밖에 안 보이지. 근데 점 P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너희도 이미 알겠지만 점 P가 움직일 때 항상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 있어. 뭐가 변하지? 에이, 뭔 소리야. 점 P가 움직이면 우리 눈에는 점 P밖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진짜. 방향이 바뀌죠. 야, 니네가 살고 있는 공간이 무슨 공간이야? 시공간이잖아. 시공간이잖아. 그러면 결국 점 P가 움직일 때 시간이 안 움직이면 점 P도 움직일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 점 P라는 녀석은 수직선 상에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이 녀석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뭐가 변하기 때문이야? 그래, 시간이 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 상에 있었던 이 x를 ft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t 값이 얼마일 때 x의 위치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투에서 문제를 풀었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투에서는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을 살폈고 이 녀석을 우리가 속도라고 불렀지.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인데 어떤 변화량? 순간 변화량을 따졌을 때 우리가 걔를 속도라고 불렀어. 맞지? 자,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 속도라는 녀석은 여기 물리한 사람 손 들어 빨리. 문제가 멀리 기차 잘해요. 자, 야, 이 속도라는 건 벡터량이지. 속도는 벡터량이잖아. 그러니까 벡터량이니까 뭐가 존재하지? 방향이 존재하지, 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양의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나눠져? 음의 방향으로 나눠져. 그러면 이 속도라는 녀석의 크기라는 게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는 벡터량이니까 뭐가 존재한다고? 크기하고 방향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저 벡터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잖니? 맞지?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네? 속도라는 녀석에 절대값을 빡 씌우면 걔가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였지 사실. 근데 얘가 지금 수직선상에 있으니까 얘가 수직선상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속도에다가 얘가 지금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하지만 크기라는 녀석은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뭘 씌워주면 돼?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고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속력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이야.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적분상에서는 수직선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상에서의 움직임이 궁금해? 좌표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이 궁금해. 그러니까 요게 Y축하고 X축이 존재하는데 점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X축 위가 아니라 좌표평면 상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점피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점피는 이제 더 이상 X 좌표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쓰게 돼? X, Y다. 이렇게 이제 쓰게 돼. 좌표평면 상의 움직임인 거니까. 근데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움직여갖고 점피가 이렇게 움직여서 점피가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고 이렇게 점피 다시. 그럼 얘가 X 다시가 될 거고 얘가 Y 다시가 돼서 이만큼 왔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점피에서 점피 다시까지 움직였을 때 점피가 움직인 거지만 저 녀석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X 좌표가 움직인 거고 Y 좌표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X 좌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고 Y 좌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근데 X 좌표가 움직였다는 건 결국 이 점피라는 녀석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도 함께 흘렀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X라는 녀석의 변화량을 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Y에 대한 변화량도 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X의 변화량하고 Y의 변화량이 서로 다르니까 X를 내가 FT라고 놓으면 Y를 GT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고 따라서 우리는 점피의 좌표를 이렇게 부를 수 있지. FT, GT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됐지? 자, 근데 얘가 지금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X가 FT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얘를 미분하면 DX는 F'T의 DT다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지? 내가 얘를 뭘로 나눠? DT로 나눠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DT분의 DX를 우리가 F'T라고 불렀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다? 얘를 속도라고 불렀었던 거잖아. DT분의 DX. 근데 이제 얘가 좌표평면상에 있다 보니까 X에 대해서만 변화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변화량도 존재해? Y에 대한 변화량도 존재해.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뭐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내가 쟤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F'T, G'T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DT분의 DX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 녀석을 DT분의 DY라고 써서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과 시간에 따른 Y의 변화량으로 우리는 좌표평면상에 있는 점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됐지? 지금 물리 시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X, Y라는 요 녀석을 X하고 Y가 어차피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니까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내면 걔를 FT, GT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얘를 하고 얘를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나타내면 F'T, G'T가 될 건데 우린 요 녀석을 뭐라 부른다? 얘를 속도라고 부른다. 왜? 얘가 위치니까. 얘가 위치니까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될 거고 그럼 이 가속도라는 녀석은 당연히 P'은 F2'T, G2'T다 이렇게 쓰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D의 제곱에 X에 DT의
제곱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고 d의 제곱에 y에 dt의 제곱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기호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 니네가 이런 기호 따위를 쓸 일은 없잖아. 다 이렇게 쓸 거잖아 어차피. 그지?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수투에서는 x의 변화량만 있었으니까 x만 미분했다면 미적분에서는 x하고 y를 다 미분해 주셔야 되고 x하고 y를 다 미분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가 무슨 값이라고? 벡터라고. 얘는 무슨 값이라고? 얘도 벡터라고. 그러면 우리는 속도의 크기가 존재하겠지? 속도의 크기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원래 시온이가 원래 안 그랬거든? 원래 그랬나? 시온이 이게 원래 이런 아이야? 원래 이런 아이인가?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아까 그 반에? 용철이 있었잖아 너. 용철이는 친구가 아니다? 였어요. 어? 저그 현주랑 어. 정선이랑 그 친구들이랑 그때 용철이도 같은 반 아니었나? 다른 말. 그랬구나. 맞아. 자, 야, 속도의 크기니까 결국 벡터의 크기잖아. 그럼 빨리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리자고. 너 기아 A 맞은 거 아니야? 진짜 이만서 해야지. 그냥 기아에서 A 맞았잖아. 좌표 평면에서 우리 봐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벡터를 표시하는데 벡터의 시점이 다 달라서 우리가 벡터를 계산하기가 어려웠지.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벡터를 이게 시점을 하나로 통일시켰잖아. 어디로? 원점으로 통일시켰잖아. 그리고 걔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불렀잖아.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위치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지? 원점부터 성분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했잖아.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는 원점부터 이 녀석까지의 거리야. 그게 벡터의 정의잖아. 벡터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벡터의 속도의 크기는 원점 얘에서 0을 빼는 거니까 결국 f't의 뭐가 되는 걸 거고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다. 이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의 크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속도의 크기 뭐 하라는 얘기인 거야? 미분 친 다음에 원점부터 거리 구하시면 걔가 벡터의 크기다. 왜? 좌표 평면이니까 위치 벡터의 크기를 구할 거고 위치 벡터의 크기는 원점부터 성분까지의 거리잖아. 알아두시면 돼. 충현은 안 배웠잖아. 얘는 그냥 지금 듣고 그런 건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어차피 얘네도 기억 못해. 어차피 다 까먹었어. 자, 어차피 머릿속에 다 지웠잖아.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가속도도 벡터라며. 그럼 가속도도 뭐가 있겠어? 그치? 얘도 가속도의 크기가 있을 거고 속도의 크기는 절대값이, 그러니까 속도라는 녀석은 절대값이면 속력이 되는 거고 결국 얘가 속력을 구한 게 얘야.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뭐야?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야.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한 게 가속력 이러시면 안 돼. 그냥 얘는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시는가? 원점부터 이것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자, 이렇게 돼서 f't의 제곱 더하기 g2't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벡터에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 그렇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지. 왜냐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야.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던 녀석이니까 얘를 그냥 미분해서 했었는데 두 개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미분해. 매개변수 배웠잖아. 따로따로 미분하고 너가 속도인데 속도의 크기는 원점부터 거리. 두 번 미분하면 걔가 가속도인데 가속도의 크기는 원점부터 이것까지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그래서 너희 책에 보시면 그래서 그 212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지? 212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인 거고 밑에는 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장 왜 없어? 거리 그거. 크기 없어. 왜 크기 없어 이거? 문제 풀 때 있겠지. 자 214페이지에 보면 속도와 속력,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속력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얘기인 거야. 자, 문제 풀자. 28번. 자, 필수 예제 28번 문제 봅시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야. 얘는 수직선이야.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얘가 위치야. x가 2의 t 더하기 t의 제곱이랍니다. 자, t는 2에서 뭐하고 뭐를 구해?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해달래. 속도는 위치를 뭐 하시면 되는 거고 미분하시면 되니까 x'은 2의 t 더하기 2t가 될 거고 x2'은 2의 t 더하기 2가 되겠지요. 이거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니까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 2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너가 가속도, 너가 속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풀어볼 것도 없지.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봐봐. 아, 그리고 너희 우리 3월 모의고사 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 때 우리가 이거 수능 수업 때 수원을 조금씩 진도를 나가고 있긴 하잖아. 그냥 너희 그거 수원 교재 그거 있는 거 너희가 그 자체적으로 읽으면서 거기 그냥 문제 푸는 걸 하고 수능 수업 때 모의고사 대비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모의고사 대비 자료를 줄게. 하나미수가 원래 독학책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혼자 하면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즘에 그 수능만 수업하잖아. 이게 안 맞아, 이게. 수업하는 게. 아, 돌겠어. 그 책 때문에. 왜요? PT가 맞아요? 아, 이게 설명하는 구성도 나랑 안 맞고,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 문제가, 필요한 문제가 막 이상한데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결국 오늘부터 수능 수업할 때 책 안 보고 그냥 개념 설명 쭉 하고 문제 풀어주고 그러기로 했어. 그래서 수트부터는 그냥 자기스토리로 나갈 거야. 저희도 저희는 뭐라 할까요? 너희 그거 하고 일단 시험 대비는 내가 자료를 줄게 인쇄해서. 아까는 이게 유련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어? 유련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가 유런을 사야 되는 거잖아. 저 내가 써도 유런? 돈만 주시면 제 아이디로 다 써서 줄수 있긴 한데. 야, 그거 뭐지? 거기 가입 안 하면 못 사는 건가? 이런 책만 살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근데 당근에 다 올라 있지 않아? 여러 진- 가지 장터에서 사. 진짜 유런으로 하자고? 근데 유런으로 하면 수원 수투에다가 미적분까지 그거를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하기는 어렵지 않니? 똑똑하네. 그럼 미정만 하는 걸로. 아니 수원 수원 수원수만 하는 걸로. 수원만? 수원만 수원 저는 수는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늦게도 학교 안 가고. 수원만? 수원에 모의고사 몇번 풀어보는 경우가 아무튼 그래서 모의고사 15회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모의고사 4점짜리하고 쭉 다 뽑아놓긴 했는데 너희가 이제 3학년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풀어도 보셔야 되고 유런?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근데 뭐, 야, 그러니까 현우진 거는 책을 사셔야 돼. 왜냐면 예전 우리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자료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선생님도 책이 다 있긴 해. 다 있긴 한데 한 번 예전에 그 현우진한테 한번 털렸어. 현우진하고 시대인재하고 다 털렸어. 그래서 시대인재 때문에 걔네가 소송 걸어갖고 우리 방장이 돈 엄청 많이 물어줬어. 거기에 선생님들 한 200명 있었거든. 그래서 200명의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 물어줬어. 그 다음부터는 책은 사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애들한테 그걸 인쇄서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지? 응. 그래서 열심히 그냥 책은 사시는 걸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어차피 그거 다 모의고사 문제 아니야? 자기가 모의고사 문제 편집해놓고 왜 돈을 받아? 이씨. 표지값? 디자인값? 자, 아무튼 그래. 자, 봐봐요. 필수제 29번. 자,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T 마이너스 코사인 ET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Y는 T 마이너스 사인 ET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파이일 때 나한테 속도하고 속력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치? 얘를 뭐 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점 P의 좌표가 T 마이너스 코사인 ET 콤마 T 마이너스 사인 ET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얘를 내가 미분하면 P'은 1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 2에 이거 사인 ET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T 이거 1 마이너스 2에 코사인 ET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여기다 지금 뭘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지? 2분의 파이 넣어 달라는 얘기지? 그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지? 파이가 되니까 너는 없어지는 거고 여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가 코사인 파이인 거니까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가 3이 되는 거네. 그럼 얘가 결국 1, 얼마야? 3이 돼서 얘가 뭘 나타내는 거야? 속도. 그러면 속력은 루트 원점부터 이것까지 거리니까 10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는 4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하고 뭘 구해달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이제 얘를 뭐 해달라는 얘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T2'은 얘는 사라질 거고 얘가 뭐가 돼? 4의 코사인 ET가 되는 걸 거고 이 녀석은 1은 사라질 거고 4의 사인 E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텐데 이번에는 얼마를 넣어달래? 4분의 파이를 넣어달래.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고 여기 4분의 파이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지? 1이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4가 돼서 얘가 가속도. 얘가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루트를 씌우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숙제는 216쪽까지. 숙제. 쌤은 조금만 보이스 따라잡아요. 개념 원리. 보이스 따라잡아요. 뭐? 216쪽까지. 자, 개념 원리 216쪽까지 하고. 자, 조용히 해, 얘들아. 센. 언제까지 조금만요? 다음에 적분 딱 적분인 거니까 여기까지 딱 끝내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적분 전까지. 적분 141쪽까지. 쌤 420초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단계? 적분 전까지 그치. 적분 전까지. 그래서 야 얘들아 봐봐. 야 다음 시간에 우리 부정적분 나갈 거잖아.
봐봐. 수연아 잘 들어. 우리 부정적분 나갈 건데 진짜 적분을 배우면 너희 머릿속에 혼동이 와. 미분하고 적분이 뒤섞여 버리면서 혼동이 오니까 이번에 복습을 안 해갖고 오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끄자.